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확연히 눈에 띄게 좀 오르는 종목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상한가 한 종목을 포함해서 490개 종목이 상승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 180개 종목만이 내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내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가장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나오고 있습니다. 1위가 웅진에너지입니다. 4.7% 플러스가 나오고 있고 밑으로 바로 웅진케미칼 같이 올라오고 있고요. 한솔재지가 오늘도 좀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한솔재지 2.7% 플러스, 종근당과 농심 좀 내수주 쪽에서의 움직임도 오늘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좀 특징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이쪽 먼저 보여주실 거죠? 웅진에너지, 웅진케미칼 그렇죠. 보실 거죠? 예, 웅진에너지하고 웅진케미칼 이 두 종목도 계속 짚어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웅진케미칼부터 한번 볼까요? 웅진케미칼을 보시게 되면은 전일 이제 제가 언급을 드렸던 게 뭐냐면은 웅진케미칼이 계속 끝까지 뻗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매우 고가권 물량 때문에 조금 힘들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만약에 이날은 제가 트레이딩 구간이라 그랬는데 이날 못 치고 올라가면은 후퇴한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이 조정 구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조정 구간이 이 저점을 안 깨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어저께 저가 매수는 어제 아래 꼬리는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럼 저가 매수가 들어왔으면 결국에는 아침에 보세요. 저가 매수 들어오고 나서 그다음에 거의 보합 출발이죠. 네. 보합 출발인데 아래쪽으로 한번 떨어뜨려 놨죠. 그렇다면 전일 트레이딩을 하러 들어온 그래서 오버를 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아침에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니까 바로 정리를 했겠죠. 그러면서 끌어올리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면은 거래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 전일 대비 지금 30% 가까이 터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거래량만 터진다라면 오늘 양봉 마무리, 그러면은 다음 주 초에 다시 한 번 더 파동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웅진케미칼하고 비슷한 흐름이죠. 지금은 웅진에너지가 태양광 쪽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웅진케미칼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3일 조정받는데 여기서는 트레이딩 구간이라 그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정받고 아래 꼬리 달고 그다음에 오늘 반등이죠. 5일선 돌파 못하면 밀리는 모습이고 웅진케미칼이 강하게 움직이면은 역시 웅진에너지도 이 5일선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두 종목을 같이 동시에 놓고 보고 그다음에 한 종목만 더 포함시킨다라면 오성 LSD하고도 같이 움직이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밑에 있는 세 종목군들은 오늘 좀 시장이 반등에 나오고 있는 가운데에서 고점 돌파 시도가 다시 나와주고 있다는 특징이 세 종목에서 나란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좀 이런 흐름을 이해를 해봐야 될까요? 네, 이 종목군들은 제가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을 때 지금 현재 종목이 움직이는 게 이전에 9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시장이 하락할 때 그때 강세를 보였던 종목군들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그들 종목이 이들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한솔재지를 보시게 되면요. 전일 제가 말씀드렸던 게 한솔재지가 어제까지 이제 가격 조정을 받았거든요. 가격 조정을 받았는데 주봉상의 흐름을 보도록 하죠. 주봉상 흐름을 보면서 자, 주봉상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있지만 이렇게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은 가능하지만 조금 싸게 사셔가지고 길게 가실 분들은 조금 밑에까지 기다리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은 조정을 잘 안 주거든요. 조정을 잘 안 주기 때문에 거의 횡보 움직임이 나온다고요. 일봉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일봉을 다시 보면은 전일까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안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아래 꼬리 달고 오늘 시장 갭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죠. 네. 그러니까 어제 사셨던 분들은 수익 구간이고 오늘 파는 자리이기 때문에 윗꼬리가 지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 종목을 접근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고 이 저점 형성하는 구간이 지난번 짱대 양봉의 저점 부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시 한 번 더 매수하실 분들은 이 저점까지 기다리면서 이 저점이 이제 기준 라인이 되게 될 겁니다. 이 저점 라인을 기준으로 잡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800원, 1,700원까지 조금 기다리셨다가 그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종근당 같은 경우에도 추세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가에 사셔가지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종근당 같은 경우에도 시세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 가져가는 전략이죠. 네, 홀딩 관점 접근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코스피다 100종목 내에서 오늘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1위가 동국 SNC가 랭크가 됩니다. 5% 가까운 상승 전개가 되고 있고요. 네오위즈 게임즈가 초반부터 강하게 올라옵니다. 4%대 시세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 루멘스와 동양시멘트 그리고 ICD 같이 랭크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예, 일단 네오위즈 게임즈를 한번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전일 그 네오위즈 게임즈가 어제 그 마지막에 좀 밀리면서 밀렸지만 그 양봉을 뽑아줬단 말이죠. 네. 자,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꼭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지난번 제가 그 멜파스라든지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 보십시오. 네오위즈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날 여기 이틀 동안 하락하면서 이날 개파락이 출발했거든요. 네. 그런데 개파락 출발하면서 여기서 투매가 나왔단 말이죠. 대량 거래에. 그러면 이 저점이 보십시오. 직전 저점을 붕괴시키지 않는 그러한 저점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러면서 어제 양봉이 들어왔죠. 네. 그러면 어제 이 종목은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온 거예요.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주봉의 흐름을 보죠. 주봉의 흐름을 보시면은 주봉 움직임이 하락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네오위즈는 어제 사셨던 분들은 오늘 파시는 자리. 만약에 오늘 지수가 좋으면 하루 정도는 더 들고 갈 수 있는 자리인데 네. 오늘 같은 경우 네오위즈가 오르네 하면서 접근하는 자리는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제 매수하셨던 분들의 오늘 매도하는 자리나 매도. 혹은 보유해서 월요일에 파는 자리고 네. 그다음에 원래 기존에 가지고 계셔서 손실을 보신 분들은 이번 반등을 노리면서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라고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오위즈 게임즈가 작년 이 기간 대비 주가가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저점 매수는 좀 위험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단기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하자 이런 전략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빠지고 있는 종목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200 내에서 하락률이 큰 종목으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SK입니다. 3.8% 밀리고 있고요. 현대산업이 오늘 조정입니다. 1.9% 하락권, KPX 케미칼과 삼성카드, 그리고 최근에 줄기세포주가 흐름이 좋았는데요. 오늘 RNL바이오가 1% 소폭의 약세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특징으로 볼만한 종목군이 뭐가 있을까요? SK가 일단 낙폭이 가장 큰데 먼저 좀 점검해 볼까요? 예, 네. SK가 오늘 또 시장은 갭상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상당히 약한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SK가 지금 이틀 전에 강하게 움직였는데 오늘은 갭상승이 아니라 오히려 갭하락하면서 떨어졌거든요. 네. 특별한 악재도 없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수급적인 그 불균형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일 같은 경우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장대봉에 어제 그 단봉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 갭하락 나와도 5일선 지지에 그다음에 반등이 나오든지 아니면 갭상승이 아래꼬리 달고 그 양봉을 만들어주든지 음봉을 만들어주든지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아침부터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하락적으로 그 봉을 갖다 크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는 결국 수급 붕괴, 즉 외국인들의 집중적인 매도세나 아니면 기관의 그 집중적인 매도세 이쪽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특별한 악재는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급 불균형인 종목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 지금 현재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이거 저가 매수 자리 아니냐? 그렇지만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5일선이 하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 다음날 개파락 떨어지면 밑으로 한번 더 쏟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싸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들어가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 점을 명심하시면서 네. 그다음에 여기 이평선이 60일 이평 지지받고 있지 않습니까? 60일 이평선 지지받겠지라고 생각해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시장은 확인 과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되겠지라는 거는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그 반대쪽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항상 열어두고 하셔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7거래일째 지금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고 단기적으로 밀렸지만 이 종목이 그렇게 싼 종목은 아닌 것 같거든요. 3일에 일단 신고가를 만들어냈는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나 잠깐 밀리다 또 올라오겠지 이러면서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보유 관점에서는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죠. 자, 월봉을 보도록 하죠. 월봉을 봤을 때 말입니다. 이 종목은 분명히 여기에서 열십자형을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이 열십자형, 도지. 이 도지라는 거는 추세 진행형과, 그 다음에, 고가권 추세 전환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추세 전환형이냐, 아니면 추세 진행형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 현재 월 말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중순이 지나서 월 말로 들어가고 있는데 월 말도 들어가고 있는데 이 종목이 이렇게 밀린다라는 거는 그러면 음봉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5월선 이 자리나 이 저점을 지지를 못하게 된다라면 다시 한 번 더 여기까지 밀리든지 아니면 여기까지 크게 밀릴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사실상 보유하시는 분들은 팔고 싶은데 억지로 버티고 있는 자리다 보시면 돼요. 왜 아무 이유 없이 뭐 때문에 빠지지? 아니 이게 빠질 이유가 뭐 있어? 그래도 월봉이 지지하고 있으니까 한번 버텨보는데 너무 억울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지금 추세 자체가 좋은데 왜 빠지는 거야? 이러면서 팔고는 싶은데 그래도 지지가 있으니까 버티는 거지. 내가 수익이 나거나 좋아서 이렇게 버티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딱 그런 구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SK까지 전략을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종목들 점검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100종목 내에서 하락률 1위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성화이텍입니다. 낙폭 크지는 않고요. 유진기업과 차바이오엔, 크레디와 서브 T&D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크게 밀리는 종목 없이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앞에서도 봤지만 줄기세포주들이 좀 단기적으로 다시 조정권 안에 들어오는 건지요. 차바이오엔도 밀리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또 바이오 쪽에서 이제 체크가 되고 있는데 네. 그나마 코스닥이 지금 크게 밀리지는 않은 모습이라서 다행이고요. 차바이오엔 한번 보도록 하죠. 차바이오엔은 어제 분명히 파는 자리입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네. 자, 일봉을 한번 보시면은 어제 파는 자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저가에서 매수하는 자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자, 이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는 이날 7%대인가 그 강하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이 종가를 이 자리를 안 깨죠. 네. 이 자리를 안 깬다라는 거는 어떤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깰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깨고 아랫골을 달았다라는 거는 누군가가 저가에서 자꾸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고 개인들은 이미 알고 있다. 개인들은 이제 주식을 배우면서 이 봉의 절반을 이탈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손절 물량이 나오는 거거든요. 시장도 약세를 보이니까. 네. 그 물량을 누군가가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오늘과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세를 움직임을 체크해 봤을 때 지지력이 나오면은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상방향으로 한 번 더 튀는 거죠.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월요일장에 저희가 또 랭크가 되면 한번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관욱 전문가와 함께 출발시장 특징주도 움직임을 정리를 해봤습니다.